안녕하십니까, 해병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6일 일요일이죠. 지금 이 시간이면 1274기가 내일이 입소죠. 아마 부모님들은 지금 와 닿나 모르겠네요. 아드님들 머리는 다 깎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쯤이면 아드님들이 머리 깎고 와가지고 내일 입소하려고 아마 지금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까지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어떤 때 제일 실감이 나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먼 쪽에 사는 분들은, 포항에서 굉장히 멀리 사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서 주무시고 내일 입소하려고. 문이 갑자기 열리네요. 오늘은 제가 내일 입소하는 1274기 훈병이지만 예비 훈병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해병이 삼촌이 이야기해 줄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내일 입소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군대는 시간입니다. 일단 늦게 들어오면 문 닫으면 못 들어가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죠? 조금 늦어도 봐줄 수는 있는데 첫 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 엄수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입소하는 장소도 좀 다르고 시간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을 맞춰서 가려면, 저희 때는 제 아들도, 저는 저 혼자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 충북에 사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포항까지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더 빨리 간다고, 그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아침에 출발했죠. 가니까 제일 먼저 왔더라고.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포항 그 훈련소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부대 정문으로 갔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겨요. 거기가 저기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갖고 미리 가서 알아보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가면 막 차들이 쭉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미리 가는 게 좋습니다. 입소는 지역별로 그 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12시 반, 2차가 1시 반, 13시 30분, 그죠? 3차가 14시 30분. 근데 보통 그렇게 적혀는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일찍 가야 되지 않을까. 변수라는 게 꼭 있어요. 가다 보면 차가 밀릴 수도 있고, 다른 또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소 시간에 딱 맞춰서 간다는 거는 그건 좀 불안하니까 좀 더 일찍 가고. 그리고 12시 반에 입소하시는 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일 아마 점심을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안 먹고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심 안 주고서, 그러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싫더라도 아침을, 우리 요새 젊은 애들은 아침 잘 안 먹지만 아침을 못 먹으면 아침 겸 점심이라도 간단하게, 그죠?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 훈단 앞에 가면은 그 식당이 바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천시장까지 나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면 또 먹는 돈 마는 돈 해요. 그리고 다 훈병들, 부모님들하고 훈병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사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서 버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소지품을 그때 챙겨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지금 챙겨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뭐라고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입영통지서가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다시 뽑아서라도 입영통지서 챙기고, 세 번째, 나라사랑 카드가 있어요. 그것도 분실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사랑 카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집으로 전화할 때 공중전화도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소할 때 내일 가면, 훈단 앞에 가면 또 그 입소하는 장병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따로 막 여러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지 말아야 될 것. 옛날에 우리 때도 안 샀는데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군대 보내면 뭐 어디서 또 듣긴 들었나 깔창을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다. 또 거기서 팔기도 하죠. 요새 전투하여 깔창 되게 좋습니다. 저도 신고 있지만은 쿠션 끝내줘요. 깔창 필요 없어요. 부대 앞에서 또 시계도 사러 갈 건데 훈병들 시계 못 삽니다. 있는 시계도 반납하는데 시계, 전자시계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전자시계는 언제 필요하냐? 훈병기간 7주 끝나고 실무지 가서 거기서 배치 받았을 때. 그것도 비싼 것도 필요 없어요. 뭐 몇십만 원짜리 시계 사시는 분들 많은데 부모들이 그냥 2, 3만 원짜리. 저희 아들도 그죠? PX에서 팔아요. 2만 원인가?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로 알람도 되고 기능도 있고 다 좋아요. 훈련 받다 보면 또 파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봤을 때는 나중에 그것도 훈련 끝나고 필요한 거니까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면 다 어떻게 된다? 반품 된다. 교관이 다 회수해갖고 눈물상자에 다 담아서 다 버려요. 버리는 건 아니지.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마셔야 됩니다. 신발 깡창, 전자시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고무링도 절대 필요 없습니다.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럼? 생각해보세요. 쓰레빠 신고 오는 훈병들이 있어요. 저도 30년 전에 교관 생활 해봤지만 훈병의 기본 자세는 입소하는 훈병의 기본 자세는 일단 두 발이 단정하고 복장이 단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 팔뚝에 딱 이거 용 하나 그리고 쓰레빠 딱 끌고 뼘 딱딱 씹으면서 들어온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머리도 안 닦고 들어오고 딱 이랬다가는 벌써 이미지가 벌써 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신발은 쓰레빠 신고 들어가면 슬리퍼라고 그러죠. 쓰레빠가 아니고 슬리퍼 신고 들어가지 말고 쿠션 있는 운동화 있어요. 운동화 그냥 딱딱한 거 말고 왜 쿠션 있는 운동화를 신어야 할까요? 1주차 때는 7주 훈단 중에 1주차 때는 가입소 기간이라 바로 전투화나 전투복을 지급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입고 왔던 옷과 그 운동화로 이제 기초 군사교육 받을 때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운동화가 제일 편하죠. 만약에 쓰레빠나 구두 신고 들어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쓰레빠 훌렁 벗겨지고 뭐 그렇게 신고 들어간 친구들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위에 옷과 아래 옷은 지금 이제 9월달이잖아요. 여름 같으면 저 반팔 반바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날씨가 아침 저녁은 쌀쌀해요. 그리고 지금 감기 걸리면 한 사람이 걸리면 쫙 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니까 감기 걸리면 코로나예요. 요새는 열나면 다 코로나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보온할 수 있게 긴팔 긴 바지가 좋은데 너무 두껍게 또 그렇다 겨울옷 같은 거 입고 가면 안 돼요. 더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능성 긴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면보다는 기능성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땀이 많이 나면 젖잖아요. 젖으면 체온 보존이 또 좀 어렵고 그렇다고 금방 빨아서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하니까 기능성 티 같은 거 입고 바지도 좀 편한 거 뭐 청바지도 괜찮겠지만 청바지는 좀 텁텁하죠. 그러니까 좀 편한 옷으로 바지는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이나 그 소지품들이 가져갈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따라갈 경우나 친구들이 따라갈 때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정문에서 들어가기 전에 건네주고 반납하면 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이제 혼자 가는 훈병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누굴 줘요? 모르는 사람 주고 우리 집에 갖다 줘야 한다고 갖다 주나요?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럼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끄면 돼요. 끄고 그죠? 그대로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반납하라고 할 때 반납했으면 집에 나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오신 부모님들한테 주는 게 좋고 친구들이랑. 근데 그러지 못하면 휴대폰을 끄고 들어가서 나중에 반납하라면 숨기지 말고 그거 숨겨가지고 나중에 혼자 통화하겠다고 그러다가 걸리면 귀가 좋지. 퇴소자 1번이죠. 가입기호 기간에는 퇴소예요. 뭐 유급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2주차 때 전화를 해요. 그럼 나라사랑 카드를, 나사카드라고 하죠 보통. 나라사랑 발음도 잘 안 돼. 나라사랑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 5,000원 정도 입금을 하라고 그럴 거예요. 미리 해도 되고 입금해줘도 되고. 그러면 그걸로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집에 전화를 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전화번호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다 있는데 휴대폰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럼 뭐 전화번호 모르잖아. 그러니까 메모지에다가 내가 전화해야 될 부분. 그래서 부모님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를 적어가지고 메모지에다 수첩 같은 데 적어서 가지고 들어가면 막상 진짜 전화해야 될 때 생각 안 나고 편지하라는데 집 주소 모르고 이런 거면 나요. 그리고 우표를 조금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편지지랑 같이. 그리고 편지지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적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입소하면, 내일 입소하게 되면 이제 작가님들이 사진을, 그 스냅 사진들을 찍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데, 문제는 내 아들을 찾으려면 좀 옷도 그렇고 좀 튀면 금방 눈에 띄니까 그게 우리 아들이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군대는 나는 이거 별로 그게 남들 뭐 어디서 보면은 뭐 튀는 옷을 입고 들어가라 또 뭐 어떻게 하라 그래야지 부모님이 사진 나올 때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난 그거 반대해. 군대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훈병 입장이 아니고 교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지적할 게 되게 많은데 튀는 훈병들이 1번이에요. 처음에 오면 이름을 모르잖아요. 다 교본도 아직 부여도 안 됐고. 그러면 눈에 튀는 훈병들부터 아무래도 지적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운동화 끈을 뭐 형광색을 끼고 가라, 뭐 윗줄이는 뒤에다가 글자에 뭐 큰 글씨가 쓰여 있는 걸 입고 들어가라, 검은 옷 입는 것보다는 빨간 옷을 입고 들어가라. 그러면 교관님들이 딱 봤을 때는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있는데 혼자 빨간 옷 입고 들어왔으면요, 야 나 빨간 옷 입으면은 훈병 일로 와 딱 불러가지고 혼나지도 않을 거 괜히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저는 그래요, 안 튀는 게 낫다. 군대에서 가만히 중간만 가도요, 그게 성공하는 거요. 괜히 뭐 할 줄 아는 사람 거수 그러면 거수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야. 또 이제 가입소 기간은 내일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가입소 기간이에요. 가입소 기간에 뭘 하냐, 일단은 뭐 특별하게 뭐 가서 갑자기 총을 쏘고 뭐 수영을 배우고 이런 거 안 해요. 1주차 때는 말 그대로 가입소 기간이니까 신체 검사를 다시 해요. 그 다음에 정신 상태 이런 정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군가 교육도 좀 하고 하는데, 그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신체 검사죠.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정밀 검진을 하는데, 그때 귀가 조치를,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귀가 조치가 되죠. 그 주에 토요일 날, 늦으면 일요일 날이라도 연락이 오는데 토요일 날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게 통과돼야 정식 입소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귀가 조치의 1번, 지금도 술 먹고 있는, 혹시 입소하기 전에 군대 간다고 술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먹고 있으면 얼른 먹지 말고 쉬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술을 많이 먹고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체크해 갖고 술을 과음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피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오버돼요. 그러면 간 수치가 오버되면 귀가 조치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많이 먹었으면 오늘 밤에는 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도 오늘은 약속하지 말고 부모님하고 같이 자야 돼요. 밤늦게 들어와갖고 술 만뜩 먹고 들어와서 내일 입소해갖고 괜찮은 친구들 별로 못 봤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다음 단기수로 밀려서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두 번째, 단백뇨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혈압이에요. 혈압 체크해요. 혈압 체크하는데 혈압이 높은 친구들은 기가 조치 또 대상이에요. 그죠? 혈압을 딱 쟀는데 정상이 정상. 근데 혈압만 잰다 그러면 막 떨려갖고 막 혈압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또 거기 가면요 더 당황하고 더 긴장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체크해야 혈압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잴 수 있게 시간을 줘요. 뒤로 빠져 있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한 5분이고 10분이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재자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진짜 빠져서 충분히 쉬어야 돼. 그리고 딱 생각을 하지 말고 속으로 애국가 같은 거 생각해. 마음 편하게. 또 애국가에 못 외운다고 또 막 그것도 긴장할까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린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하고 있으면 혈압이 내려가요. 그리고 혈압을 딱 다시 재측정 하자고 할 때 그때는 누가 말 시키면 말도 하면 안 돼요. 말하면 또 혈압 올라가요. 그죠? 너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마야 돼요. 그거 아예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 놓고 그냥 힘 빼고 멍하게 있으면 그나마 첫 번에 측정했던 것보다 긴장도가 떨어져서 수치가 내려가요. 그래도 조금 더 높다. 그러면 또 한 번 하자고 그러거든요. 3번은 해줘요. 인생 3세판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쉬었다 하면 내려가요. 이 젊은 친구들이 왜 혈압이 높으냐면 우리 나이 먹은 중년들 혈압약 먹는 그런 혈압이 아니에요. 긴장도 때문에 그래. 긴장도 때문에 들어가서 엄청 긴장해갖고. 그리고 평상시에 또 좀 혈압이 조금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도 괜찮으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가 조치되지 않으려면 3번째로 이제 몸엔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혈압도 정상이야. 근데 뭐 때문에 또 기가 조치해야 되냐면 이제 가서 처음에 이제 안 하던 기상도 하고, 그죠? 내가 하던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제재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체로 어깨 동무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좀 할 겁니다. 예전엔 좀 심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그래도 좀 훈병들한테는 또 예비 훈병들은 안 해보던 거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뭔 일인가,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교관님들이 각 소대별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벗어난다고 또 다시 군대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에 온 거 여기서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3년 전에 우리 아들 들어갈 때는 그 훈단 정문에서 어떤 훈병은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를 붙잡고 울더라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런 친구들은 입소하면 안 돼요. 그냥 다음에 다시 마음 먹고 하든가 아니면 해병대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야지. 거 와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 남자가. 응?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가는 부모님들도 있을 테고 또 혼자 가는 친구들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옛날에 저처럼 그냥 혼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자기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74기가 내일 입소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훈단 전문까지는 부모님이 따라가시겠지만 그 뒤에 있는 일들은 본인들 책임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옆에서 누가 또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하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접고 내일은 아들만 생각하고 잘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참 마음이 또 허할 겁니다. 내일 가봐야 알아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데 우리도 3년 전에 여름에 겪었잖아요. 내가 군대 갈 때는 그런 거 나는 내 자신이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제 자식이 가니까, 그죠? 내 아들이 가니까 마음이 또 허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와보면 이제 그때부터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오늘 상태 중요합니다. 오늘 절대 술 먹으러 나간다 해도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술 먹으러 나가는 순간에 내일 귀가 조치는 1번이야 1번. 술 먹고 들어가서 피 검사 아주 좋게 나온 친구들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는 깎고 들어가나요? 가서 깎아주나요? 하는데 일단 좀 짧게 깎고 들어가는 게 맞고, 들어가면 다시 확이 아니다. 머리를 다시 밀어요. 근데 짧게 밀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보셔요. 사진 올라온 거. 그러면 머리가 진짜 우리 아들이 맞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실 때 너무 짧게 밀고 안 들어가도 돼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또 해병대 머리가 뭐 상륙형이라는데 어떻게 밀고 들어가나요? 막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훈병대 상륙형이고 돌격형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브머리라고 하잖아요. 짧게 그냥 깎는 거. 그냥 깎고 들어가면 되고, 가면 다시 깎아요. 근데 머리도 안 깎고 길게 하고 쓰레빠 찌찌 끄고 들어가면 그 친구는 좋지 않겠죠, 인상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복장 단정히 하고 운동화 신고 머리 좀 단정히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삼촌이 이제 입소하게 되면 영상들을 많이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본도 나오면 교본하고 이름 알려달라면 그때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내일 입소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비도 안 오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맑은 날 입소하는 친구들은 더 행운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입소하면은요, 더 뭐 헤어지고 뭐 정신도 하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저녁을 잘 먹이고 내일 입소하기 전에 아침, 겸 점심은 꼭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굶어요. 저녁 때까지. 먹기 싫어도.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꼭 먹고, 지금부터 벌써 아유 마음이 아닐 건데 그래도 진정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해병대의 길. 그러니까 꼭 잘 할 겁니다. 해병 삼촌도 같이 응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